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10강을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스위치를 안 켜고 해서 사실 두세 번 또 다시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강연을 하게 되네요. 그 두 번째 하는 건데. 일단 오늘은 10강, 이제 벌써 10강이 됐네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신사업을 주도하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근에 그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의 흐름은 대부분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반려동물 회관 건립, 그 뭐 복지회관 이런 차원이죠. 그리고 반려동물 산책공원,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으로 국한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인구의 증가라든가 또 세수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좀 그 보다 부유하게 살고 또 그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사실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강연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국제연구소 ICM이 제안하는 방안 5가지. 자, 목차를 보자면 첫째, 반려동물 품종 특화한 관광지. 둘째, 반려동물 마을. 셋째, 반려동물 농산물 특화 농장을 해당 지역이 농산물 관련 교수진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안. 넷째, 반려동물 신사업 강연을 통한 창업 주도 및 일자리 만들기 뒷받침. 5번째, 로드킬 없는 지역사회의 구축. 이 5가지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반려동물의 품종. 한국은 주로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게 7, 80%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형 견종이 해당이 되죠. 마르티스, 시츄, 푸들, 요크셔 테리어, 슈라우저. 요새는 이제 웰시 코기 정도 많이 키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큰 애들은 코카 스파니엘이라든가 그 맹도견으로 그 활동하고 있는 애들, 골든 리트리버, 이제 이런 품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품종 특화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반려견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까 얘기한 5가지 품종이 사실 주를 이루고 있지만 뭐 한국에는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1000마리밖에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뭐 몇만 마리가 있는 그런 품종도 있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그 다른 지역에서 해서 성공 모델이 된 그 뭐 반려동물 그 회관이라든가 그 산책 공원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필수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오히려 세금을 들여서 만들지만 그게 수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지출이 되었다면 반려인뿐만 아니라 그 비반려인들도 그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사업에 국한돼서 하는 이유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기획했을 때 수입 자체가 뭐 국내 관광객도 있지만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의 방향으로 어,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품종 특화된 관광지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시쭈나 말티스를 좋아하는데, 시쭈를 예를 들어서, 시쭈는 이제 그 품종이 이제 중국산, 뭐 옛날에 그 황제 옆에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황제가 행차할 때 조용히 앉아 있을 정도로 좀 품위가 있는 품종이라 해서 이제 시쭈도 많이 키우는데,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아마도 한 몇 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가 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려동물 복지관이라든가 뭐 산책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 세계 나라에 선진국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보다 뭐 더 잘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좀 희소성 있게, 그리고 꼭 필요한 그 품종을 키우는 사람은 전 세계에 뭐 몇백만에서 몇천만, 많으면 몇억 마리, 또 몇억의 인구가 그 반려인이 키우는 그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그 지역의 그 정서와 좀 잘 어울리는 품종을 택해서 특화해서 홍보하고 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그 품종이 아닌 품종을 키우는 사람들도 물론 방문이 가능하죠. 하지만 하나의 품종을 보다 섬세하게 알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품종을 키우는 사람들은 필히 성지처럼, 반려동물의 성지처럼, 예를 들면 시추종을 뭐 대전광역시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국내 그 시추종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뭐 한두 차례씩 방문을 해도 그 지역은 그 세수 확대는 물론이고 또 그 관내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그 산책 공원이라든가 그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사실 지출만 생기지 수입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수입이 생길 수 있고 인구가 늘 수 있는 방안, 요거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마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의 그 100여 가지 아이템 중에 그 5대 5가지 그 큰 사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 반려동물 마을은 예를 들어서 5천 가구의 그 반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굳이 그 반려인과 항상 같이 다니지 않아도 안전하고 로드킬이 없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이제 그 지하로 그 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로드킬을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 그 외국의 대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개발 중에 있는 그 무인 자동차라든가 또 나르는 자동차가 나오면 그런 로드킬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그러들겠지만, 하지만 그게 보편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마을은 그 존재 이유로만 해도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 이제 그런 마을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마을은 사실 그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가 여타의 수많은 그 뭐 수십 수백 가지의 그 아이템들이 그 진열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반려인이라면 누구나가 그 반려마을, 한국에 있는 반려마을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전세기를 빌려서 온다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그 사업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관심이 있다면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 연락을 주세요. 제 블로그에 그 NEOBUSI 네오 비즈니스의 약자 NEOBUSI 네이버입니다. 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제 연락처도 블로그에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그 유튜브 덧글에 댓글이나 이제 덧글 쪽에 그거 남겨주셔도 됩니다.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뭐 한두 시간 정도 해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 강의실에서 또그 그 해당 지역 공무원들 앞에서 또 강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동물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독보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뭐 처음에는 한 군데 정도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뭐 전국에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한 많아야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지면 또 희소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 마을은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휴대폰으로 모든 걸 조작이 가능한 시대를 맞아서 반려동물 쪽에 있어서도 그러한 그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그 인공지능에 더해서 반려마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연구 사례가 되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투자를 받으면 이제 15명의 각 대륙별로 2명 정도씩 해서 그 외국인도 이제 연구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뭐 말을 안 해도 자신의 나라에 이제 그 반려동물 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그러면 각 나라별로 또 대륙별로 해서 전세기를 몰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려동물 농산물 특화 농장. 이 부분은 사실 그 아주 도심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좀 어렵겠지만 수도권이라든가 큰 도시, 각 지역의 큰 도시들, 뭐 대전, 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뭐 이런 쪽에는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그 농장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또 기존의 농장을 운영하는 분 중에 이제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제가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해당 지역의 또 그 대학교 중에는 또 이제 농과대학의 그 교수님들이 있죠. 그래서 3자, 4자 간의 그 협의하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각 지자체에서 그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만들기 이 부분이 사실 요즘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한국은 사실 내수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이웃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뭐 일본이나 미국
이런 경우에는 아주 화랑이라고 하니까 이런 창업을 통해서 수출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전에 반려동물 전시회에 나갔더니 그것도 한 4, 5년 전의 얘기인데 반려동물 음료수 사업을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는 좀 이른감이 있고 해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으로 먼저 수출을 하다가 한국도 한 4, 5년 전에는 이제 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 해서 그 전시회에 나왔던 대표분하고 또 뭐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굳이 한국에서의 사업도 괜찮지만 한국의 내수가 좀 위축이 되어 있을 때는 일본이라든가 미국, 유럽 이제 이런 쪽으로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요즘에는 이제 코트라라든가 해서 해외 바이어들과의 주선이라든가 뭐 시장 조사 이런 부분을 30만 원인가를 내면 그거를 주선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조사도 해주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이제 해당 담당 부서와 잘 진행을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주도라든가 일자리를 반려동물 신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책, 2025년 한국 반려동물 산업 분야 신사업이죠. 300조 수출 비책이라는 책 안에 100여 가지의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템들을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에서 창업을 하게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창업을 하게 되면 최소 뭐 3명에서 뭐 10명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태의연한 뭐 간식이라든가 뭐 계집이라든가 고양이 타워 이런 부분은 현재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사업 부분을 적은 비용으로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하면 뭐 3천씩 나눠서 한 3가지 분야로 뛰어들게 되면 아마도 이제 한 가지 정도는 대박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좀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은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특히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이제 거대 시장에서는 뭐 최소 5%에서 뭐 2, 30%씩 매년 성장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반려동물 국제연구소가 지향하는 150조 10년 내로 150조 시장을 1,500조 시장으로 만드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현재 그걸 홍보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을 주도하거나 일자리 만들기 뒷받침을 해주고 싶다면 또한 반려동물 국제연구소에 강연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 뭐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지역의 이미지 구축, 특히나 요즘 대세인 반려동물 부분에 있어서 로드킬이 없는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이 부분도 뭐 국가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전광역시에서 로드킬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한 1년 내로 한 해 뭐 1,000마리 정도가 로드킬을 당했는데 그런 부분이 100마리로 줄었다든가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반려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사실 한국에 오면 어디를 가보겠어요.
대전광역시를 가고 있죠.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이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로드킬 시골에도 로드킬이 많지만 특히나 이제 그 자동차가 많은 지역, 대도심 인근의 그 중도시, 이제 소도시 이런 쪽에 로드킬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80% 정도의 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각 지자체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홍보도 좀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여기 그 시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이 운문댐을 둘레둘레 이렇게 굽이굽이해서 오게 되는데 거기에 로드킬을 당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조금만 그 주의를 기울이면 야생동물이 주로 침범한 그 출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만 갖고 있어도 사실 거의 95% 이상은 그 로드킬이라는 사고를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물론 비반려인이 한 80%좀 안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비용으로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것까지. 다시 다섯 가지를 얘기하자면 종합해서, 첫째, 반려동물 품종 특화한 관광지. 둘째, 반려동물 마을. 세 번째, 반려동물 농산물 특화 농장. 넷째, 반려동물 신사업 강연. 창업 강연이죠. 일자리 강연. 그리고 다섯째, 로드킬 없는 지역사회 구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다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 그 각 지방자치단체나 여타의 그 회사라든가 그 강연이 필요하면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있는 이 방은 이게 황토방인데 전화가 안 터져요. 근데 이게 황토방이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자는 들어오는데 전화가 안 터져요. 전화를 하려면 저 밖에 나가서 하고 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오늘 그 10강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신사업을 주도하는 방법 5가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지역의 세수를 늘릴 수 있고, 즉 소득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인구를 늘리는 방안입니다. 확실한 방안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